안녕하세요. 전환싹 로로쌤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수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10월 회원 모집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금일 오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저희 연락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상의 문제거나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하면은 저 위쪽에 전화번호 등록해서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요 클릭하셔서 지금 기존에 입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시청하신 저희 애청자분이시고 현재 보유 종목은 모두 수익 중이다 라고 적어주신 40대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뭔가 이제 연락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살짝 쉬어가도 된다. 주초는 이제 눈치 보기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강하게 회복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상 최고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미증시가 셧다운의 우려감이 있었느냐, 디폴트의 우려감이 있었느냐라는 듯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 과거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더 강했다. 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뭐 테이퍼링 우려감 같은 경우 기술주에는 부담되지만 오히려 수혜주에 해당되는 이제 금융주라던가 이런 섹터들이 다우지수에는 함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고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죠. 은행주는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쉬는 구간에도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 60일선하고 요 34,80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버텨준다라는 것은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고 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술주가 조금 더 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폭도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죠. 14,6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면서 회복 시도했지만 바로 회복 못하는 약한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 중반 후반 해가지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서 14,600 회복과 21선을 동시에 갭으로 뛰어넘고 61선도 갭으로 넘었다. 그래서 이 지지력 테스트하고 반발 매수 정도는 들어와 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플러스 0.84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1%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럼 저점 매수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 혹은 그 이상의 모습을 나스닥도 잘해주고 있다. 자, 미증시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려감이 나오면서 한 차례 이렇게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추세는 바뀌었다. 다시 우상향 쪽으로 추세는 변화하고 있다. 살짝 흔들기가 나와도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뭐 헷갈린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용어인데 가끔 이제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서 이제 합성돼 있는 언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좀 우려감을 갖는 이런 보도 기사들이 좀 많은데 뉴스 기사들이 많은데 좀 과하다. 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은 점차 이 공급적인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산유국에서도 굳이 증산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늘려버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해서 이제 유가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정책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IEA에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오펙에서 동결을 해도
이제 IEA에서 먼저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 뭐 증산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이유 그럴 필요는 없다. 내년 되면은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만약에 내년에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증산을 통해서 좀 가격적으로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달러 위쪽을 유지하는 게 오펙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뭐 산유국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증산을 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11월 초에 다시 한번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나왔을 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때 만약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증산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을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언제 약했냐는 듯이 반등은 잘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3050포인트 구간도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차라리 딱 건드려주고 쉬더라도 건드려주고 3100까지 나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 그럼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3050 정도라도 좀 건드려주고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한 차례 쉰 다음에 흔들기 나오고 회복하면은 완벽하게 저점이 완성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뭐 올라가 3100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코스피주 종목을 매매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3050을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코스피 쪽은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중소형주 쪽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스피 좋아지고는 있어요. 계속 뭐 흘러내리거나 하지는 않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중이고 강하게 뭐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 자체도 지금 뭐 눈치 보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환율이 정부 이 환율이 당국의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제 소폭이나마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1170원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안정화를 찾으면서 1170원을 하회해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고 수급은 뭐 거의 뭐 금액적으로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는 중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중립적인 수급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다르다. 코스닥은 적극적으로 매매 대상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투자의 개념 정말 좋은 종목들 평가 이 기업 가치보다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묻어놔도 되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좋아질 종목들 일부 담아놓고 그리고 일부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한 절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코스피는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약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약한 주범 중 하나가 삼성전자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IT 투톱이 약한데 거기에 인터넷 대표주들도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국정감사도 이제 끝나고 했으니까 조금씩은 이제 섹터별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도 이달 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건너가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소식 중 하나로는 삼성 SDI가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제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일부, 삼성 SDI 일부 이렇게 뭐 마지막 대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이제 푸조 시트로엔이 합병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는 이제 14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4위, 총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수주를 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드디어 이제 삼성 SDI도 미국 진출을 하면서 이제 리비안과 함께 이제 스텔란티스와 합장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를 명확하게 확보했다. 기존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완성차 3사 모두 한국 기업이 장악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 SDI는 이제 72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여기는 아직은 불안하고 흔들기 나오면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차례 더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72만 원 쪽 회복되면서 이제 기존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면서 일부 노이즈가 있는데, 그리고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데, 삼성 SDI는 온전히 배터리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SDI는 뭐 당분간 뭐 투자 가능한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이 명확하게 확보가 되면은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물량을 줄여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도 드디어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 쪽 이제 소재단이나 다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배터리 3사만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피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진 L&D 같은 경우가 이제 연관돼서 관련해서 이 4,000원 그동안 계속 저항 중입니다 말씀드린 4,000원 넘어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일진 머트리얼즈라든가 뭐 동박 쪽으로 뭐 계속 뭐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일진 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원익 P&E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신흥 SEC, 뭐 상한 프로테크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화성 RNA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콘의 전기차 3종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과거에 에어컨 호스랑 뭐 냉각소 호스 쪽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 6,800원 기존 저항 구간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뭐 돌파는 못하고 일단 다시 한번 두들기고 거래량 실어서 이제 양봉을 강하게 세워줬다, 장대 양봉을 세워줬다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했다, 그동안 약했다라고 하면 NC소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100만 원을 돌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 거기에 NC소프트의 대응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이 리니지의 과거 팬층, 과거부터 지금 뭐 주요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린저씨들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떠났다라고 많은 린저씨들이 떠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리니지 월드 리니지 W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사전 예약이 무려 1,300만이랍니다. 현재 1,3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주 대장주 쪽을 이제 내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좀 돌아올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은 이제 슬슬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대신 65만 원 구간까지 회복해서 안착하면은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W는 좀 기대를 좀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이슈가 계속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넷마블 힐러비가 뷰티 브랜드를 확장했는데 이번에는 나인앤 인터랙티브가 흡수합병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넷마블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기억나시겠지만 코웨이 정수기 회사, 이 해당 코웨이 이 렌탈 업체도 인수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뷰티 브랜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메타버스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넷마블은 과거부터 코웨이 인수할 때부터 그 전부터지만 코웨이 인수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수 게임 회사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제 진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 쪽으로 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뭐 M게임이라던가 맥스트, 그리고 넵튠, 뭐 넵튠 같은 경우는 자회사 님블유런이 이터널 리턴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입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게임으로는 이제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엑스박스 쪽에 진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이 코스피가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관련주 이제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12만원 회복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게 확인되면은 그래도 단기 저점 정도는 나오고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다.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카카오가 기존에 신사업으로 진출했던 부분을 철회하는 과정만 해도, 이것만 해도 일단은 성장성이 줄어든 것이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뭐 기존 사업 자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목 상권 침해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매출에 도움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은 굉장히 미비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사업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대신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 선거 처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화살바지 개념으로 이번에 기업인들을 대거 뭐 초청해가지고, 항상 있는 일이죠 국정감사에는. 그래서 이제 좀 공격의 화살을, 경제가 안 좋고 한 이 민심의 공격의 화살을 좀 돌렸었는데, 좀 과하다는 인식도 나오면서 요즘에는 좀 동정표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사도 하이브는 뭐 계속 20만원 중후반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30만원 넘어서 정고점 부근까지 다 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한데 이제 BTS의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징글볼 투어에도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뭐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인데, 이게 투어로 해서 계속 열리기 때문에 BTS가 뭐 참여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엔터 사업 쪽, 엔터주 쪽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나 뭐 JYP, SN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역시 BTS가 이끌고 나머지 엔터사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하는 걸 확정 지었다, 2030년까지. 이 부분이 조금 무리한 확장이다. 숫자를 너무 과하게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추후에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관련주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쪽으로 보시니까. 기존에 26.3%에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올리더니 이제 4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이런 모습, 너무 좀 과하게 이제 올리는 거 아니냐, 숫자 노름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관련주 에코바이오나 이제 뭐 한솔홈데코, 뭐 그린케미칼, 뭐 이런 쪽 탄소 배출권 관련주 쪽이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태양광 같은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뭐 OCI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뭐 4만원 회복하고 양호한 모습 보인다 말씀드리고 45,000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피 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해주고 있다. OCI도 지금 잘 올라와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중소형주로는 유니테스트, 반도체 이제 후궁정 쪽보다는 최근에는 이 태양광 쪽이, 태양 방막 쪽이 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니테스트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S에너지나 SDN 같은 중소업체도 이제 뭐 반등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유니테스트가 뭐 가장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사업도 잘하고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준비도 잘하고 있다라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슨이나 동국, SNC 같은 이런 풍력 관련주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일진아이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내려왔다. 상장 가격보다 내려왔는데 이건 좀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진아이솔루션이나 뭐 GMB 코리아나 등등 이 수소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말씀드리면은 꼭 탄소 배출량이 아니어도 기존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 그리고 유가 상승하고 석탄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뭐 친환경 쪽이 현재는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JC케미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KGETS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기존에 많이 올랐을 최근에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킴 대북특별대표가 이제 종전에 대해서 조건 없는 만남 논의해보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남북경협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는데 빅텍이 이제 뭐 테마성으로는 제일 많이 움직이죠. 그런데 뭐 빅텍 같은 경우도 6,000원 회복도 못하고 뭐 상한가나 이런 정도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반짝 반등 정도만 나오고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방산주도 크게는 못 움직이고 살짝만 움직이고 뭐 신원 같은 이런 남북경협주도 또 방문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제 고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쪼르륵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양쪽 다 눈치 보기 정도를 하고 있다. 방산주, 경협주 서로 눈치 보기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 구간을 좀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권 말기에 따뜻한 햇볕 정책에 대한 수혜 뭐 볼 수 있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차례 올라왔고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매매하시는 게 낫지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뭐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하나투자증권 이게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뭐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서 효성 3인방, 뭐 골프존 뭐 많죠. 여기에 치과용 의료기기까지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레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수시 채용 확대된다라고 해서 이제 원티드랩이나 이런 윌비스, 뭐 에스코넥, 멀티캠퍼스 이런 쪽이 이제 은근슬쩍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쪽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책 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이제 실업난 취업 쪽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일자리 관련주, 뭐 출산율, 뭐 결혼 이런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출산 관련주 등등 정책 관련주를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공략하시는 게 정치 테마주는 그나마 안정적이다. 라는 것. 사회 현상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그 현상 그대로 보시면은 정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기 상담 신청 먼저 주시면 됩니다.